53세, 평생 일만 하며 달려온 한 남자의 삶이 퇴직과 동시에 무너졌다. 누군가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시작도 못 해본 인생 2막이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였다. 직원 15명을 거느리고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의 회사를 무너뜨렸다.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대출이 쌓였으며 그는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를 대비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자였던 그는 국민연금만을 납부했고 그것도 매달 최소 납입금액에 불과했다. 퇴직금도 없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55만 원 남짓.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은 1억 원이 넘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은퇴 후의 자유가 아닌 고립된 삶과 우울증이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일부의 이야기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은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달할 시기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언젠가는 준비해야 할 것이라 여길 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처럼 조직 안의 시스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본인이 전부였던 조직에서의 은퇴는 곧 사회적 단절이고 수입 단절이며 정체성의 상실이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 김정희 씨의 이야기다. 30년 가까운 교육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경제적 걱정은 덜했다. 매달 연금으로 18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현직에 있었고 자녀들도 독립한 상태였다. 하루하루는 길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김 씨는 잠깐의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을 넘기지 못하고 우울감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 김 씨는 다행히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사적연금도 준비해 두었다. 퇴직 전에 퇴직연금 IRP를 활용해 매달 6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별도로 수령하고 있었다. 금전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문제는 삶의 의미였다. 이후 김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 이현수 씨다. 그는 군인연금 수령자였고 매달 2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를 놓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퇴직 후 바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카페 운영이었다. 퇴직금과 여유자금 2억 원을 들여 도심 외곽에 2층 규모의 카페를 열었고 처음엔 사람도 꽤 몰렸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자 매출은 떨어졌고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에 눌려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하게 됐다. 이 씨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바심이 자산 운영을 서두르게 했고 이는 오히려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다행히 군인연금은 여전히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카페 창업의 실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은퇴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전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는 연습이더군요. 이 세 사례는 각각의 연금 구조와 직업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연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둘째,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이 아닌 관계와 역할, 그리고 시간 활용 능력에 달려있다. 셋째, 은퇴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연금은 기초일 뿐이지 은퇴 후 삶을 책임질 전부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령자들도 평균 18만 220만 원 수준이다. 이 돈만으로 은퇴 이후 2030년의 삶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물가 상승,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건 등이 겹치면 언제든 위험 요소가 된다. 또한 돈이 다가 아니란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시간의 주도권을 잃은 사람은 삶의 방향도 잃는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립이다. 직장, 명함, 직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친구로, 부모로, 배우자로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체성과 연결되지 않은 시간은 결국 외로움으로 흐르기 쉽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당신, 아니 이미 은퇴했지만 막막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매달 나오는 연금 외에 당신은 어떤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연금은 그저 기반일 뿐, 그 위에 어떤 삶을 짓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늦지 않았다. 당신이 쌓아온 것 위에 새로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이 연금이라는 기반 위에 경험이라는 자산을 얹고 관계라는 기둥을 세워 앞으로의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자. 진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퇴 준비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은퇴가 10년 이상 남았다고 느긋해하고 어떤 분은 이미 은퇴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합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단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무 습관, 건강 습관, 관계 습관, 시간 관리 습관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은퇴 후에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바로 이 네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재무 습관을 보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가 더 중요하죠. 돈은 저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연금은 일정한 고정 수입이지만 대부분 그 금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소비를 하며 자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산의 절대액보다 소비의 패턴입니다. 자신이 매달 무엇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비해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둘째, 건강 습관입니다. 흔히 건강이 재산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후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의료비는 50대까지보다 23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시기는 평균 수명보다 약 5년 전부터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투자입니다. 실제로 뇌 기능은 50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근육량도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심장질환, 당뇨, 우울증, 치매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위축 속도도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걷기 하나만 잘해도 은퇴 후 삶의 질이 확연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하나, 그게 바로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관계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겪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지면 누가 나에게 연락을 할까요?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1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18분 안에 위로와 공감, 정서적 지지를 당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마을 커뮤니티, 독서 모임 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억지로 얽매이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취미를 통한 소통이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이 하루의 일정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칫하면 무의미한 반복으로 흐를 수 있고 심할 경우 우울과 무기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관리 습관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활동 시간, 잠드는 시간. 이 리듬이 일정해야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리듬 속에 작은 성취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글쓰기, 주 3회 도서관 방문, 월 1회 전시회 관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쌓이면 은퇴 후 삶에도 충분한 의미와 동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축, 재무 습관, 건강 습관, 관계 습관, 시간 관리 습관,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진짜 의미 있는 은퇴 후 삶이 완성됩니다. 단 하나만 준비해도 부족하고 어느 하나만 빠져도 삶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은퇴는 더 이상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